네, 반갑습니다. 메타테크 PPD 유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영상 안 찍죠? 찍을 건데. 제가 오다가 아내한테 재미난 카톡을 받았습니다. 차량 번호 BMW 5496 운전하시는 계세요? 이 안에 안 계세요? 5496. 아, 그러세요? 그 옆에 제 아내가 그 옆에 섰는데요. 안에서 엄청 싸우는 소리가 나는데요. 왜 싸우나 봤더니 그 싸우는 목소리가 제 목소리더래요. 그 봤더니 제 강의를 듣고 있더래요. 그 차에. 그래서 차량 번호 BMW 5476에서 보냈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제 강의가 막 떠돌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 들어오면서 아내가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지난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강의할 때 막 싸우듯이 얘기를 해서 오늘은 좀 싸우지 말고 이렇게 좀 점잖게 하라고. 그래서 좀 머리도 좀 2대8로 넘기고요. 이렇게 얼굴에 저 강의 전에 뭘 발라본 게 오늘 처음이다. 뭐 좀 발랐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럼 점잖게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면역력이 해답이다 이렇게 제가 좀 답을 잡았는데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앉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인간을 보호하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최고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최고의 시스템. 뭘까요? 면역력. 그렇죠. 그거보다도 좀 더 중요한 시스템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공포.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겁낸다라는 건 죄가 아니에요. 뭔가를 두려워하고. 사실 그 아이들 중에요. 겁이 많은 아이들이 똑똑합니다. 겁이 없는 애들은 머리가 좀 나쁜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쌈 잘하는 애들 있죠? 걔네 머리 나쁜 애들입니다. 저같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싸움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 내가 분명히 제 눈을 찌르면 아플 걸 아는데 그 이후에 일어날 일까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나쁜 애들은 그런 거 안 가립니다. 막 집어 던지고 깨지고 그 후에 지네 아버지가 뭐 오든 뭐 인생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생각 없이 싸움질합니다. 그래서 사실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겁먹고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이죠. 사실은 지난번 제가 강의 때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좀 나쁘게 막 얘기했어요. 사실 그때는 뭐가 화났냐면 언론이 화가 났어요. 언론. 제가 좀 이따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언론은 균형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언론이 균형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냥 어떻게든 자기들 클릭수만 더 보이게 하려고 막 그걸로 인해 누가 피해를 보든 사회 전체가 힘들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내 기사 몇 명이 더 보게 하기 위해서 막 공포심을 조작하는, 그래서 화가 났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면 공포라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여야 돼요. 공포가 너무 심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만 있다면 이 사람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공포는 의미가 있지만 그 공포를 한번 이겨내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진짜 무서워할 것과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 거꾸로 돼 있는 경우도 있다. 오늘 한번 그 거꾸로 돼 있고 잘못돼 있는 걸 좀 올바르게 한번 균형을 맞춰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지의 두려움이고 알지 못하는 두려움인 거예요.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요 이런 예를 듭니다. 저에게 뺨을 한 대 맞으시면 100만 원을 드릴게요. 그러면 맞을 사람 많습니다. 뭐 제가 뭐 배구 선수도 아닌데 뭐 얼마나 세게 때리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눈을 가리고 오늘 중에 언젠가 한번 때릴 거예요. 그럼 발소리만 들려도 막 긴장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은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사과 껍데기에서 사과 표면에서 농약이 나왔다. 그럼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껍게 깎아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녹차에서 물에 담가서 우려먹는 녹차에서 농약 나왔다 그러면 엄청 겁내합니다. 내가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질문해본 사실 본의 아니게 제가 이번 강의를 맡게 되면서 잘 공부 안 했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했고요. 안 찾아보는 기사를 좀 더 찾아보니까 아이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거를 느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4개가 나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스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이고 메르스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이에요. 사람들 중에 사스, 메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랑 형제라는 거 아는 사람도 몇 명? 없어요.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사스는 사스대로 메르스는 메르스대로 따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라는 기본적인 베이스에 자꾸만 조금씩 변종이 나오는 건데 그 변종 중에 이름을 붙인 게 하나 있어요. 사스, 이게 RS, 사스, 심각한 시비얼 에큐트 그래가지고 심각한 중증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M이가 뭐냐? 미들 이스트, 그래서 중동. 근데 여러분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특정 지역 이름을 바이러스 이름에 붙이는 걸 금지시켰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그 지역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편견이 생기면서 지구가 하나로 묶여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 그래서 뭐 돼지 콜레라 그러는 말 어느 날 돼지 싹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돼지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니까 지역 이름을 못 붙이도록 EU에 약속했죠. 근데 잘 들여다보세요. 끊임없이 우한폐렴, 중국폐렴, 우한폐렴 부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상식적인 거? 아닌 거죠. 잘못된 거죠. 세계가 다 약속한 거예요. 우리 세계가 공동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특정 지역을 잘못되게 하지 말자라고 해서 WHO에서 협약을 맺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새로 나온 건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어요? 코로나 19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우리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어느 모임 갔는데 우한폐렴을 때문에 어쩐다 그럼 그 사람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식 없는 사람이고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 안에 쓰는 것들 이해해야 돼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오늘 아침에 도대체 우리나라 감염자 수가 몇 명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 이렇게 했더니요. 우리나라 확진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중국에서 8만 4천 명이 감염됐고 14만 명이 추정되고 뭐 중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중국에서 의료진도 1,700명이나 감염되고 이런 얘기만 잔뜩 내가 원하는 점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중국 얘기만 겁나게 하고 있죠. 더 화나더라고요. 오늘 화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럴까 도대체. 그래서 막 겨우겨우 찾아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몇 명인지 찾았어요. 그 데이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그 데이터를 보고 나면 야 이렇게 난리 필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안에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아마 이거 사진 누가 찍어가지고요 개념 없는 사람들이랑 어디다 올리면 우리 욕 태백이로 먹을 겁니다. 어떻게 한 명도 없냐 그렇다고.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처음 오신 분이 왔을 때 우리 마스크 안 쓰고 있는 거 보고 사실 마스크는 또 정확히 얘기하면 안 걸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혹시 모르니까 남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쓰는 것도 맞다 개념상. 그래서 그 겨우겨우 찾았어요. 데이터를 찾았어요. 쫙 보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의 확진자는 10명이고 의심되는 사람이 840명이고 검사 중인 사람이 38명이고 쭉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전체로 보니까 밑에 나와 있어요. 뒤에 제가 불러드릴게요. 대한민국 전체로 해서 확진자가 28명이고 사망자는 없고 완치자는 27명이고 의심되는 환자는 7,200명이라고 이렇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플에는 있더라고요. 그럼 저런 것들도 실어줘야 하는데 언론이 실어준다 안 실어준다? 안 실어주더라. 그러면 제가 왜 화가 나냐면요. 저 공포 때문에 상가가 다 텅텅 비고 극장이 텅텅 비고 식당이 텅텅 비는 경제 성장률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정부가 애를 쓰는데 저 기사 하나로 공포감 하나로 경제가 주저앉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여러분 이럴 때 여행 가고 이럴 때 외식하고 이럴 때 영화 보는 거 아시겠죠? 오늘 끝나고 영화 갑시다. 그리고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 영화관으로 통째로 흘렸다. 상가 쇼핑몰 딱 가면 내가 너를 위해서 빌 게이츠처럼 오늘 상가 내가 문 닫았다. 적당하게 쇼핑해. 자, 제가 데이터를 만약에 이런 게 기사에 자꾸만 나온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빠르게 안심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스라는 게 나왔을 때요. 2003년도입니다. 감염자는 대한민국에 3명이었고요. 자, 메르스는요. 2015년에 나왔는데 감염자가 186명이고 38명이 감염됐어요. 코로나는요. 올해 작년에 나왔는데 28명이 감염되고 사망자는 현재 없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 데이터는 처음 들어볼게요. 아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로?
R라는 건 뭐냐면 R가 1이라는 건 한 사람이 타인을 감염시키는 비율인데 1이면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한 명 정도 감염시키더라. 그게 R가 1이에요. 근데 사스는 R가 얼마예요? 4예요. 한 사람이 4명씩 감염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확장성이 높은 거였어요. 그런데 메르스는요. 한 사람이 0.4에서 0.9로 확장성이 적어요. 그런데 코로나는 어때요? 지금 현재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추정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정치로 1.4에서 2.5. 그럼 요것만 봅시다. 확장성이 굉장히 강한 사스가 퍼졌을 때는 대한민국 감염자가 셋이었어요. 지금은 그런데 감염성이 이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감염자가 얼마가 나왔어요? 186명이 나왔어요. 자, 이때에 비해 메르스는 방역을 잘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그런데 얘보다 확장성이 좀 높은데 얘보다도 감염자가 현재 적어요. 끝나봐야 알겠지만 그럼 얘보다 메르스 때보다 지금 코로나 이 19가 방어를 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내용을 알려주면 정말 사스는 진짜 확장성이 높았는데 방어를 참 잘했네. 근데 메르스 때는 그거보다 얕았는데 감염이 많이 됐네. 그거에 비해서 지금은 잘 맞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심각도는 두 번째 문제고 확산이 잘 통제되고 있구나. 이렇게 데이터를 써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애써 끄집어 얘기해주는 언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공포를 느끼고 소비를 줄이고 매출을 줄이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 세계 데이터입니다. 한번 볼까요? 전 세계 확진자 수입니다. 63,851명. 그리고 사망자가 1,380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다 감염자가 있는데 홍콩에서 1명, 일본에서 1명, 필리핀에서 1명 이렇게 3명 사망했죠. 다른 나라도 볼까요? 그래서 미국 보니까 확진자가 14명인데 사망자 수 없고 캐나다도 없고 쭉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호주도 없어요. 그런데 기타 이래가지고 참 이거 웃긴 겁니다. 일본에 정박한 건 크루즈 해가지고 따로 뺐어요. 이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일본이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확장 아닙니까? 배에서 걸린 사람 우리 땅 아니야. 거기 배 대고 있는데. 그럼 특별히 빼준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합쳤어요. 다른 나라 배에 감염이든 뭐가 되든 다 나라에 합쳤는데 일본만 합쳤어요. 안 합쳐서 별도로 뺐어요. 218명.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자 사망자 수가 몇 명이에요? 1383명. 중국. 그런데 데이터를 볼까요? 중국에서가 사망자 수가 1380명. 현재는 다 중국에서만 죽고 있는 거예요. 1383명이 사망했는데 1380명이 중국에서 죽은 거예요. 나머지 그 외에서는 딱 3명밖에 안 죽었어요. 이건 지나가다가 돌 맞아 죽는 확률인 거예요. 이런 얘기로 확률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구나라고 안심시켜줘야 돼. 물론요. 이 변종 바이러스들이 어느 정도로 활동을 하고 치명적인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조심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보고 나면 저 정도는 아니구나. 그러면 여러분 더 무서워할 게 있어요. 뭐냐? 스페인 독감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스페인 독감이 뭐냐면 1918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요. 1차 대전이 끝나고 프랑스에 있던 군인들이 한 명이 그 바이러스에 걸려서 독감에 걸려서 와가지고요. 한 달 만에 24,000명의 미 군이 죽고요. 총 미국에서만 50만 명이 죽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2,500만 명 정도가 사망하는 엄청난 독감이 있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옛날 얘기라고요. 더 놀라운 얘기. 지금 미국은 10년 만에 최악의 독감이 되고요. 사망자만 8,200명이에요. 이런 얘기는 언론에서 다루질 않아요. 미국에서 10년 만에 최악의 예상되는 독감이 있는데 어린이 54명을 포함해서 8,200명이 현재 목숨을 잃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14만 명이 독감으로 입원하고 있대요. 그리고 감염된 사람은 약 1,5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대요. 여러분, 독감이 무서워요? 코로나19가 무서워요? 독감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비교와 균형을 잡아가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균형 잡히지 않은 정보로 우리는 과도하게 떨고 있다는 거죠. 물론 조심해야 돼요. 악수하기 전에 뭐 이런 걸로 하고 이제 악수하지 말고 주먹으로 하고 해야 되겠죠. 노력은 해야 돼요. 노력을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두려움의 정도는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한국의 연간 독감으로 죽는 사람만 4,000명이 넘어요. 그 중에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2,000명이. 여러분 결핵 우리나라 끝난지 알죠? 결핵 안 끝났어요.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안 되냐면 결핵으로 진단받아 돌아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을 보니 돌아가실만 한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젊고 싱싱한 사람들이 결핵으로 사망하면 나라가 난리가 나겠죠. 하지만 이분은 꼭 결핵이 아니더라도 이미 생명의 끝자락에 계시고 면역력 전체가 망가지신 분이라 그냥 이게 심각한 문제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괜찮은 일반인들에게 결핵균이 들어왔을 때 얘네가 활동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돌아가신 어른 입장에서는 결핵으로 돌아가신 입장에서는 안 괜찮은 거죠. 자, 내가 근데 보통 평균 70대 이상 정도가 결핵으로 돌아가시면 심각하게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70이 넘어서 결핵으로 걸려서 죽을 위험이 있으면 그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70이 넘어도 결핵이 들어왔을 때 20대들이 방어하는 정도의 힘을 갖고 있으면 내가 70이 넘어 결핵이 걸려도 괜찮은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면역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면역력이 해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언젠간 늙 거고 언젠간 70이 넘어갈 거예요. 그때 누군가는 결핵에 걸려 사망하지만 나는 괜찮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면역력을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예방약이나 치료약이 있다 없다? 정답은 없다? 있다? 정답은 뭐냐면 세모예요. 치료약은 없어요. 현재. 증상을 억누르는 열이 나면 열을 낮추고 하는 건 있어요. 하지만 예방약은 있을 수 있어요. 백신. 그래서 독감 백신이 있는 거예요. 인플루엔자 백신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 백신을 왜 못 만드냐면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게 계속 변종을 만들기 때문에 바이러스 백신은 안 만드는 거예요. 왜? 죽어라 돈 들여가지고 만들어봤자 다음날 모양을 조금만 바꾸면 혜택이 없는 거죠. 만들 수는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방약이 있긴 있는데